상쾌한 아침, 건강한 정보로 하루를 여는 아침을 여는 국민건강백과 진행자 수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맑은 하늘을 보거나 하얀 벽을 볼 때 눈앞에 먼지나 머리카락 또는 까만 날파리 같은 게 둥둥 떠다니는 경험 해보셨나요?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시선을 돌리면 스르륵 따라오는 그것들 때문에 은근히 신경 쓰일 때가 많죠. 바로 이 증상을 비문증, 일명 날파리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눈앞의 불청객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기 위해 20년 경력의 망막 전문의 박지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박지윤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시는 비문증에 대해 그 오해와 진실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사실 저희 아버지도 몇 년 전부터 눈앞에 뭐가 떠다닌다고 하시거든요. 처음엔 하나였는데 이젠 서너 개가 떠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노안처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물론 노화가 주된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만 비문증의 진짜 정체는 단순히 나이 자체가 아니라 우리 눈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성 때문입니다. 화학적인 변성이요?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눈 속은 유리체라는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99%의 물과 약간의 콜라겐,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젊을 때는 이 성분들이 아주 균일하게 섞여서 마치 투명하고 탱탱한 고급 젤리처럼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콜라겐이 뼈대를 만들고 히알루론산이 그 사이를 수분으로 꽉 채우고 있는 완벽한 구조죠. 아, 그래서 빛이 깨끗하게 통과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또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나 자외선에 계속 노출되면 눈 속에서 활성산소라는 노폐물이 많이 생겨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쇠를 녹슬게 하는 것처럼 유리체의 정교한 구조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활성산소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히알루론산이 물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면서 젤리가 물처럼 변하는 액화 현상이 일어나고 동시에 뼈대 역할을 하던 콜라겐 섬유들이 지지대를 잃고 서로 엉겨붙어서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마치 우유에 레몬즙을 떨어뜨리면 단백질이 응고되는 것처럼요. 아, 그럼 눈앞에 떠다니는 것들의 정체가 바로 그 엉겨붙은 콜라겐 덩어리였군요. 정확합니다. 그 덩어리들이 물처럼 변한 유리체 속을 둥둥 떠다니다가 빛이 들어올 때 망막에 그림자를 만들어서 우리 눈에는 마치 먼지나 벌레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을 바로 유리체 혼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안 생기는 거죠? 특히 고도근시라 있는 분들은 눈의 구조상 유리체 변성이 더 빨리 오는 경향이 있어서 젊은 나이에도 비문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부족한 분들도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성돼서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어요. 아, 스트레스와 수면도 관련이 있구나. 그럼 실제로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환자분 계세요? 아, 그럼요. 작년에 오신 28세 IT 개발자 김민수 씨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눈앞에 벌레가 계속 날아다녀서 코딩할 때 집중이 안 된다고 오셨거든요. 28세요? 정말 전문 나이네요. 네. 고도근시에 하루 12시간씩 모니터를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눈의 노화가 빨리 온 케이스였어요. 검사해보니까 양쪽 눈 모두 유리체 혼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더라고요. 브로멜라인과 퀘르세틴 복합제를 추천해드리고 작업 환경도 개선하도록 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예전엔 5-6마리 날파리가 있었는데 이젠 한두 마리 정도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62세 주부 박영희 사례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은 세탁물을 개다가 하얀 침대 시트를 보면 까만 점들이 막 떠다닌다고 깜짝 놀란다고 오셨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불편하셨을 텐데 브로멜라인 복합제를 복용하신 지 3개월 후에 이제 세탁물 갤 때 훨씬 편해졌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브로멜라인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파인애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눈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눈 속 유리체를 하나의 맑고 깨끗한 호수라고 상상해 보시죠. 눈 속의 호수요. 비유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그렇죠. 그런데 활성산소 때문에 이 맑은 호수에 단백질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비문증의 정체죠. 이때
브로멜라인이 바로 이 호수를 청소하는 특수 수중 드론 청소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수중 드론 청소기요? 네, 이 드론 청소기는 아주 똑똑해서 정상적인 물고기나 수초, 즉 우리 눈의 건강한 조직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오직 단백질 쓰레기만 표적으로 삼아서 강력한 효소로 잘게 분해시켜 버리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실제로 이걸 입증한 연구 결과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2019년 대만에서 진행되어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비문증 환자 388명을 대상 3개월 동안 매일 파인애플을 2-3조각씩 섭취하게 했어요. 그냥 좋아졌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유리체 혼탁 용도를 측정했습니다. 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놀랍게도 3개월 후에 참가자의 약 70%가 객관적인 검사 수치상으로도 유리체 혼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 스스로도 눈앞에 떠다니는 부육물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응답했고요. 70%라니 정말 대담한데요? 그럼 오늘부터 파인애플을 매일 먹어야겠네요. 다만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의 단단한 심지 부분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매일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퀘르세틴과 함께 복용하는 거예요. 퀘르세틴은 뭔가요? 퀘르세틴은 도로망 관리팀이자 수질 관리팀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가는 미세혈관, 즉 도로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드론 청소기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호수를 오염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수질 자체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죠. 와, 브로멜라인이 청소를 하면 퀘르세틴은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완벽한 협업 시스템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는 브로멜라인과 퀘르세틴이 함께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C나 징크 같은 부원료가 함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우선 강한 자외선은 눈 속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날씨가 흐려도 자외선은 있으니까 외출 시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는 건 눈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줘요.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 정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직장인분들은 20, 20, 20 규칙을 기억하세요. 20분 작업 후엔 20피트, 즉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며 눈의 조절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20, 20, 20 규칙. 기억하기 쉽네요. 다른 팁도 있을까요? 눈 주변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지압도 도움이 됩니다. 눈썹 안쪽 끝부분인 찬죽혈과 눈꼬리 옆에 태양혈을 검지로 부드럽게 10초간 눌러주는 동작을 수시로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잘 때 우리 눈도 회복되거든요. 7, 8시간은 꼭 주무시길 바라고요. 수면 전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수면도 눈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수면 중에는 변성이 되어가는 조직들이 회복이 되고 눈물샘도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게 돼요. 특히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눈 속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지고 유리체의 신진대사도 활성화됩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30대 이하는 주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가 원인이고 40대 이후부터는 실제 유리체 노화가 시작되죠. 젊은 분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중년 이후엔 적극적인 영양 보충과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앞에 날파리는 눈 속 호수에 뜬 단백질 쓰레기다. 둘째, 이 쓰레기를 치우는 핵심은 브로멜라인이라는 수중 드론 청소기다. 셋째, 청소 효율을 높이려면 퀘르세틴이라는 도로 및 수질 관리팀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넷째, 20, 20, 20 규칙으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생활 습관이 우리 눈의 호수를 맑게 지키는 기본입니다. 완벽한 정리네요. 이제 눈앞에 뭐가 떠다녀도 무작정 걱정하기보다는 내 눈 속 호수를 청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눈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관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맑고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배운 브로멜라인과 케르세틴 꼭 기억해 주세요. 내일은 아침 손목 뻣뻣함을 주제로 서울 소재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김동현 교수님을 모시고 뻣뻣한 손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아연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목이 아프신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침을 여는 국민건강백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